저는 그림책 작가 유설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퍼거북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책인데요.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 어른이 된 다음이었어요. 전공은 원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쯤에 뭔가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27살에 전공을 미술로 해서 시각디자인과를 들어갔어요, 다시.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그림책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림과 글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림책 작가가 참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림책 작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련 기간, 노력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림책과 가장 가까운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어린이책의 일러스트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어린이책의 일러스트를 하면서 그림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첫 번째 책이 슈퍼거북입니다. 독자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고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설화라는 작가가 있고, 유설화 작가가 만든 책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독자들을 만나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서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독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요, 아이디어를 얻고요. 특히 어른보다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우리 이야기도 써주세요. 또 그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들,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장갑 이야기도 더 잘 쓸 수 있었어요. 장갑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어린이들인데, 제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저 이야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체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현장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그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혼자서 준비를 하려니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화나 그림책을 만드는 워크숍 같은 데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런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새롭게 써보자. 그래서 그때 그 숙제 때문에 다양한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봤는데, 저한테 가장 꽂히는 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였어요.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늘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예요. 거북이가 빨라서 토끼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약간 어떤 자기의 끈기와 거북이의 실수가 합쳐져서 어떤 그 승자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랬을 때 얘가 정말, 거북이가 정말 행복했을까? 그런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고,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고 나면 항상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기거나 지거나.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가장 좀 궁금했던 것 같고, 이긴다고 해서 늘 계속 끝까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진다고 해서 또 반대로 계속 나쁠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거북이랑 토끼를 둘 다 주인공으로 해서 책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너무 길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림책이라는 그 특성이 그렇게 길고 복잡하면 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주인공으로만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럼 어떤 주인공을 하지? 토끼를 해야 되나? 거북이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거북이가 좀 더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자 같고, 그래서 거북이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어린이 독자들을 만나면 반응이 진짜 거북이는 되게 약자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고 토끼는 반대로 강자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훨씬 많이 응원해요. 제가 공연 같은 걸 하면 응원을 하거든요. 토끼 편, 거북이 편 나눠서. 근데 거북이 편이 훨씬 많고 아마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거북이 편에서 먼저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북이 이야기만 쓰고 더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북이 책 나오고 나니까 뭐 어린이들도 어른분들도 계속 토끼 이야기를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 이제 걸려서 토끼 이야기도 나오게 됐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원작을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작을 읽지 않고 슈퍼 거북이나 슈퍼 토끼를 접하게 된다면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린이들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요. 그것부터가 트집을 잡힐 텐데 그러면 이야기에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작을 먼저 보고 그 거북이가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토끼를 이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니까 원작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기 앞면지에다가 간단하게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원작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럼요. 거북이가 보통 거북이가 아니잖아요. 진짜 막 그 소림사에서 훈련하듯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거의 그 초인적인 존재가 된 건데, 그렇다면은 뭐 토끼뿐만 아니라 뭐 치타를 못 이길까요? 분명히 어떤 동물이 와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저는 이 결말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매우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거북이가 잠을 자요? 토끼랑 경주를 하는 동안에 잠을 자는 이런 바보 같은 거북이가 어딨냐.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와서 저는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너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 절대 안 자고 끝까지 달려서 토끼를 이긴 다음에 잘 거래요. 좀, 내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닌데? 그리고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어린이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걸 성취하고 이루는 게 더 기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른들은 좀 다르죠. 이미 막 저를 포함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쉬고 싶고, 그래서 그걸 보는 그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린이들이 계속 거북이가 쉬지 않고 잠들지 않고 달리는 걸 원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주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그리고 힘들 때는 좀 쉬어도 돼, 그 대신 라고 말해 주죠. 제가 어린이 독자들 만날 때 제일 난감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힘이 빠졌을 때가 무슨 질문을 할 때냐면, 작가님 그래서 거북이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해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쉬게 됐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결말을 냈는데 아이들은 이게 결말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역으로 물어보면 어린이들이 딱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반응은 이제 쉴 것 같아요. 다시 느려져서 편히 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무리는 계속 빠르게 살 것 같아요. 빨랐으면 좋겠어요. 슈퍼맨처럼 그렇게 영웅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말을 이쪽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는 거고, 이쪽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고, 둘 다 맞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힐링을 했으면 좋겠고, 거북이가 본연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주제는 갖고 있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금은 빠른 걸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들이지만 분명히 어느 시기가 되고 좀 삶에 치이고 이럴 때가 오면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특히 그림책은 어떤 시기나 연령,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그런 주제로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되게 눈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좀 피곤해요. 근데 어린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집에서도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 가족들의 뭐 눈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의식하면서 살고 있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 멋대로만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럼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의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이렇게 좀 피폐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 여기 거북이처럼. 그거를 좀 경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이 책을, 토끼나 거북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남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의식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획은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요. 어린이들도 만나면은 계속 그걸 물어봐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또 만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엔 없었지만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이 둘이 과연 이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림책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책의 형식이든 요 뒷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구리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책 만들 때 초반에 모든 동물들이 한결같이 거북이를 막 축하하고 응원하고 이런 걸로 그려졌었는데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약간 안티처럼 거북이를 좀 싫어하는 동물을 넣으면 더 다채롭고 재밌겠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너구리를 넣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재미 요소로 너구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책이 나오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너구리에 막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너구리 정체, 막 너구리는 도대체 왜?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좀 고민을 해서 너구리한테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든 슈퍼토끼에는 좀 더 존재감을 가지고 책에 너구리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너구리 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막 빗발쳐가지고 슈퍼 3탄으로 슈퍼 너구리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들이 엄청 요구가 많아요. 슈퍼 돼지뿐만 아니라 뭐 슈퍼 치타, 뭐 슈퍼 슈퍼 뱀, 막 다 슈퍼만 붙여가지고 뭐든지 동물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다양한 그 동물들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그게 슈퍼가 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일단 장갑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저는 동물책을 많이 썼어요. 뭐 슈퍼거북, 슈퍼토끼, 뭐 으리으리한 계집, 밴드브레멘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나오는 책을 주로 쓰다가 최근에 이제 동물이 아닌 장갑이 나오는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총 10가지 종류의 장갑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갑들은 장갑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 장갑들이고요. 다 생김새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 그런 아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 10가지 초등 장갑들을 이제 인솔하는 담임 선생님 장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보라색 장갑인데요. 그 보라색 장갑의 장갑 종류는 다른 어린이 장갑들의 장갑 종류는 다 소개가 돼 있어요. 뭐 권투 장갑, 고무 장갑, 비닐 장갑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 장갑은 무슨 장갑인지 설명이 안 돼서 아마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벨벳 장갑이에요. 벨벳 장갑은 이렇게 가죽 종류인데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선생님 장갑의 캐릭터가 사회 초년생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때도 안 타고 보들보들한 그런 종류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선생님은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직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굉장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 수습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장갑 책 시리즈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2가지 장갑책이 나왔어요. 잘했어 쌍둥이 장갑과 용기를 내 비닐 장갑 2가지가 나왔고 거기에는 각각 쌍둥이 장갑이 주인공이고 비닐 장갑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가 나올 건데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열심히 장갑책 3탄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레이스 장갑. 아마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내년 봄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장갑책은 시리즈로 계속 낼 거고요. 뭐 최소 10권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너구리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서 슈퍼 너구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림책 작가니까 그림책을 열심히 만들 것이고요. 또 기회가 되는 한에서 어린이 독자들과의 만남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일단 저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재미있게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계속 끝까지. 근데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그림책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책 열심히 읽는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핑계를 대자면 저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림책을 접한 기억이 없고요. 오히려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접한 거는 어른이 된 다음이었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그림책을 보게 됐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게 만든 그림책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마세이조 작가님의 뛰어라 메뚜기하고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님의 아모스와 보리스. 둘 다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 우정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슈퍼 거북과 슈퍼 토끼 그리고 제가 만든 다른 그림책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어른들도 만나지만 저는
어른보다는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꾸자꾸 새롭게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디에서가 됐든 언제가 됐든 만약에 저를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책 작가로서 재미있는 그림책을 열심히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이답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